결심하지 마세요. 설계하세요. 이론은 알겠는데 현실에서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자율신경이 뭔지, 어떻게 자율신경을 체크하는지 4주차 루틴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애도 와야 하고 야근도 해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황별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 빨리 뛰어서 불안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세요. 찬물로 손목 안쪽과 목 뒤를 식히세요. 이것만 하더라도 몸이 저절로 진정 모드로 바뀝니다. 지난번 알려드렸던 박스 호흡 있죠? 박스 호흡을 여기서 알려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고 박스 호흡을 3번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1분간 눈을 감습니다. 제자리에 의자에 기대서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몸을 기댑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의자 등받침에 등 중간쯤을 기대놓고 몸을 최대한 늘리듯이 하는 겁니다. 뒤로 꺾듯이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늘리듯이 하는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몸을 늘려야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천천히 빨래를 널듯이 힘을 쭉 빼고 이때도 척추를 뒤로 꺾는 게 아니라 위로 늘린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등 중간 부위를 딱 기대고 어깨는 내립니다. 천천히 팔과 머리를 빨래 널듯이 척추는 계속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몸이 쉬워집니다. 30초만 하셔도 돼요. 우리 몸이 긴장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죠.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자세는 도망가거나 또는 맞서 싸우거나 할 때 취하는 자세죠. 몸을 웅크리게 되고 잔뜩 힘을 주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자세는 완전히 반대죠. 평소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취하는 자세와 완전히 반대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고 도망갈 수는 없어요.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여기가 전쟁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글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닙니다. 내 몸에다가 그렇게 자세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이렇게 웅크러들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라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자세만 바로 잡아도 교감신경을 더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기대서 빨래 널기 30초만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검색을 하거나 AI한테 막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막 이런데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심장이 빨리 뛰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화장실로 가서 목과 뒷목을 차가운 물로 좀 적셔주시고 박스 호흡을 3번 하시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서 빨래 널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5분만 하셔도 여러분이 전쟁터가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놀이터에 있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밤에 잠이 안 올 때입니다. 자, 밤에 잠이 안 올 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마치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굉장히 날카로운 광선이고 그것이 눈을 굉장히 깊이 자극합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스마트폰, 컴퓨터, TV 모니터 같은 스크린을 끄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빛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침실을 조명을 어둡게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을 때 4초, 6초, 8초 호흡을 하는 겁니다. 들이마실 때 4초, 6초간 멈추고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거죠. 발이 차가운 분이라면 양말을 신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같은 차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음식이 약 30분이나 1시간 전에 따뜻하게 족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갖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럴 때는 메모장을 머리맡에 두셨다가 반드시 연필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볼펜으로 쓰면 누워서 쓸 때 잘 안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연필하고 메모장을 다가 후드등을 켜놓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적어보면 사실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적지 않으면 엄청 많은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나는 것, 고민되는 것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메모장을 덮으면서 생각도 같이 덮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보지 뭐 하고 덮어두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호흡과 약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얼마든지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피해지질 않습니다. 쉽게 피할 수 있다면 그게 어디 스트레스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죠. 우리의 목표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그 스트레스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그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4주차 동안의 그 루틴들이 다 이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의지력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꾸준히 자율신경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하고 싶은데 의지가 더 이상 고갈이 된 것 같아. 의지력을 키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의지력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쉽게 닳습니다. 의지력을 계속 정신적인 에너지니까 무한히 끌어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력은 한번 쓰면 금방 닳습니다. 다시 충전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의지력입니다. 의지력을 키우려고 하는 대신에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루틴을 4주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루틴으로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 몇 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루틴을 해보시는데 그 루틴조차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호흡 운동을 하고 싶다. 핸드폰을 아예 침대 밖에 멀찌감치 두는 겁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러 일어나는 순간에 이미 잠이 깨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침에 걷기를 하고 싶다. 운동화를 현관 앞에 아주 신기 좋도록 밖을 향해서 가지런히 놔두는 겁니다. 눈에 운동화가 보이면 신을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의지력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결심하지 마세요. 설계하세요. 오늘까지 5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자율신경 회복은 오래 걸립니다. 급하게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시면 완주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몸이 지쳐서 이런 증상이 생긴 겁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좀 쉬어줘. 지금 이대로는 안 돼. 계속 몸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셔도 안 되고 너무 어거지로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잠깐 멈추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몸이 나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원장님이 아까 한마디만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왠지 말씀이 금방 안 끝날 것 같죠? 원장님 총사령관 지치기 전에 얼른 모시고 갈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누군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얼른 그분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김정훈이었습니다.